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지금도 해외 입양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300명 안팎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데 전체 입양 건수의 40%를 훌쩍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47%까지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국에 이어 미국으로 입양아를 가장 많이 보낸 세 번째 나라입니다. 숫자 자체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탄생하는 아이들 그 수를 생각할 때는 결코 작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가정에 우선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이 마련돼 있지만 효과는 미진합니다. 해외 입양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수수료 문제를 꼽습니다. 국내 입양 수수료 수익은 아동 한 명당 270만 원 수준인데 해외 입양은 최대 2,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입양 기간 세 곳의 해외 입양 수수료 수입은 46억 7천만 원으로 국내 입양 수수료의 6배 가까이나 됐습니다. 예비 입양 부모들이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해외 입양을 많이 간다? 이거 단적으로 무슨 얘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입양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입양특례법 4조를 보겠습니다.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입양기관이나 입양 부모의 이익이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인기 있는 해외 입양 수출국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고국을 떠나서 낯선 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해외 입양 현황을 보면 미국이 6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입양기관의 아동 상품화입니다.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보면 한국의 아동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클릭하면 아이에 대한 영상과 소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홀트 인터내셔널의 SNS 광고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반값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입양 비용을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마치 대한마트의 할인 행사처럼 입양 아동을 할인 판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입양의 산업화, 영리화입니다.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건수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에는 270만 원, 해외 입양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입니다. 앞서 들었던 홀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아동 입양 가격을 4만 불에서 5만 7천 불이라고 안내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800만 원에서 6,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미국과 한국의 홀트가 나눠 가져갑니다. 자, 게다가 입양기관들은 해외 입양 부모로부터 또 양육비를 받습니다. 정부가 양육수단을 입양기관에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맞죠? 네, 지금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양 부모로부터 별도의 후원금을 받는 것은 원래 헤이그 입양 협약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아닙니까, 장관님? 네, 헤이그 협약에서는 입양의 대가로 양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민간 입양기관 4곳이 받은 수수료와 후원금,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모두 1,890억 원에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자, 입양특례법 7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해외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자, 국내 입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입양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입양 대기 아동은 8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제출받은 대기 아동은 505명입니다. 차이가 꽤 납니다. 업데이트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이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결혼 사례가 0이다라고 복지부에서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양기관이 등록한 아동과 예비 양부모를 직접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비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헤이그 협약에는 입양의 절차를 공공이 담당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장관님? 네, 올해부터 지금 다시 시작을 공공이 담당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바꾸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바로 민관 입양기관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네, 그간의 역할을 해왔는데 공공에서보다 지금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돈벌이로 전락한 민간 입양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아동 수출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설 때가 됐죠? 네, 그 올해부터 지금 공공이 역할을 다 하도록 지금 그 사례 판정위원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예, 진행하고 이제는 있습니다. 고쳐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저희가 내일도 이와 같은 후속 질의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확실하게 고쳐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